편을 빨리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얘기를 하네요.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여기 고점 확인하고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려는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 그렇다 생각 안 해요. 뉴스는 뭐냐면은 바로 주식 분할 뉴스죠. 주식 분할을 하겠다. 우리 동학개미들이 아는 액면 분할이랑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을 더 싸게 좋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로 많이 사람들을 꼬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파이가 있으니까 이 파이를 여러 조각을 나눠 가지고 너도 사고 나도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아요. 제가 말했죠. 개미들이 많이 물리는 주식은 올라가기 힘들다고. 왜? 나는 5%에 팔고 싶고 얘는 1%만 돼도 행복하고 얘는 30%가 돼야 행복한 사람이고 얘는 마이너스 3%만 돼도 손절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얘는 마이너스 30%가 돼도 손절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다 이렇게 마음이 다른 개미들이 뭉쳐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은 결국 잘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 마당에 지금 주식 분할을 하려고 하느냐? 더 이상 주가를 올리기 어려우니까 주가를 올릴 방법으로 주식 분할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사람이 투자를 하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을 왜 하는 거예요? 기업은? 바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용이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에 가서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점점 내려가다가 나중에 주식 분할을 할 거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는데 아주 많이 오르지 않고요. 주식 분할이 되기 전까지 정지하면 이렇게 되고 정지하고 나서 이제 주식 분할을 하면 떨어집니다. 그랬다 이 떨어진 다음에 주식을 다시 조금씩 정상화를 시키겠죠. 그래봤자 예전에 고점을 못 잡아요. 결국 1200달러가 가장 큰 고점, 그 다음은 여기 고점, 그 다음은 여기 고점,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했지만 주가는 결국은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저점을 잡아서 튕겨 오를 때 팔고, 튕겨 오를 때 팔고, 튕겨 오를 때 팔고, 튕겨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오늘 애플에는 또 뭐가 나왔죠? 애플에 나온 소재가 있죠. 애플에 나온 거는 뭐 그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바로 글로벌 규제 당국 반독점 우려. 이거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세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이렇게 내려가겠다고 의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 규제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이 아래에 내려갔을 때 어디 선에서 사고 다시 반등할 때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뭐라 하느냐? 이 내려가는 이 사이클 기간 동안에 규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주식들이 또 이렇게 규제 얘기하면서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카카오가 또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쵸? 네이버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그룹들이 또 규제로 두들겨 맞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누군간 두들겨 맞고 내려가고 이런 주가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무조건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어서 사면 여기 올라갈 때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요. 그쵸? 그리고 지수를 보고 나면 결국 지수가 올라간 만큼 결국 나중에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전부가 아닌 게 심상찮. 주가가 전부가 아닌 게 뭐냐면 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고 해도 개별 종목에서 어떤 종목은 박살이 나서 상폐가 되고 어떤 종목은 살아나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수의 종합에 너무 이렇게 추종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호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에 대해서. 지수는 모든 이런 개별 종목들의 합체가 된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평균이 돼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면, 내가 산 게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그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결국 아래로 떨어져서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있는 어떤 회사들이 결국은 사원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원들이 실적을 내고 뭐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만, 이 직원은 그만둘 수도 있고 퇴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아웃이 되겠죠. 그쵸? 하지만 누군가 신입 사원이 나올 거고, 누군가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 거지, 결국 누군가는 탈락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탈락하고 있는 그 종목을 선택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주식은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해도요, 어떤 종목은 아웃이 되고 어떤 종목은 괜찮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주가는 장기적 우상향이니까 그냥 끝까지 함께 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훅 가는 날이 옵니다. 왜 그러느냐? 주가가 여러분들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거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래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에 기여할 거고, 어떤 거는 여태까지 고점이었는데 아래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지수를 까먹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언젠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플러스가 난 것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종목이 플러스가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차트로 대응하랍니다. 차트로 대응하자. 자, 차트로 대응해야 되는 것들. 자, 앞으로 우리는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드론이 더 중요해지겠죠. 드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3.61이었죠. 이때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매도세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때 사면은 거의 2배가 7달러 될 때 됩니다. 물론 공모가 시작됐을 땐 이 위니까 아직도 이만큼의 본전을 줘야지만 해결이 되겠죠. 그쵸? 하지만 지금처럼 떨어지고 있을 마당에도 얘들은 오른다는 거죠. 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주식이 위에 있다가 이렇게 아래에서 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이 바닥이 끝이 아니라 또 바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는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바닥에 샀다가 최대한 튕겨 오를 때 팔고 다시 재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차트가, 정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단지.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디스했던 그 쿠팡이라는 것도 보시면은요, 어떠냐면, 저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쵸? 그럼 이 저점이 끝나서 이렇게 U자 반등하는 이 부분을 찾으면 이 주가는 다시 튕겨 오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거는 망할 거다? 왜 이게 망할까요? 망하지 않죠. 그쵸? 여기 지금 241선 보이죠? 241선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이 주가가 더 아래로 돼서 이렇게 저점을 찍어서 튕겨 오르는 순간에 결국 이 저점을 잡으면 여러분 엄청난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개별 종목들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지금 지수가 오를 때 얘가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수가 내려갈 때 얘가 지지해주고 버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열띠게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방식은 저는 좀 부정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갈취하고 있다 생각하면 솔직히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어떤 정보에 의존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